강원과 동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모두 5명 추가 발생했습니다. 강릉에서는 고등학교 스키 선수와 복지시설 종사자, 20대 거주자가, 동해에서는 방과 후 교사와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해항에서 일본과 러시아를 오가던 국제 여객선이 지난해 운항을 중단하면서 강원 바닷길은 국제 항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고성 송지호의 제첩 채취가 중단된 지 5년이 됐지만 송지호 생태계 복원 사업이 더뎌 채취 재개에는 긴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기타 강습과 목욕 탕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강릉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낮췄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새로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모두 78명으로 늘었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평창군 대관령면에 거주하는 고3 스키 선수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강릉시 76번째 확진자가 됐고 최근 평창 스키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서울 중구 확진자의 가족인 50대 B씨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강릉시 77번째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B씨는 복지시설 직원으로 강릉시는 해당 시설 입소자와 직원 86명에 대해 전수 검사를 진행하고 해당 시설은 코호트 격리 조치를 내렸습니다. 강릉시는 또 20대 C씨도 양성 판정을 받아 78번째 확진자로 분류하고 동선과 접촉자 파악에 나섰습니다. 동해시에서 코로나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동해시에 따르면 관내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 1명과 학생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학교 교직원과 학생 등 9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동해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동해항에서 일본과 러시아를 오가던 국제 여객선이 취항 10년 만인 지난해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한일 관계 악화와 코로나 사태로 후발주자마저 나타나지 않으면서 강원 동해안은 국제항로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부터 동해항에서 일본과 러시아를 정기 운항했던 DBS 크루즈 페리. 10년 동안 누적 이용객은 48만 5천 명, 한국 러시아인들이 주로 탑승하며 한러일 환동해권에 화물까지 수송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일본 불매 운동으로 관광객이 감소하고 올해는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운항을 중단하고 철수했습니다. 선사 측은 해양 사고와 한일 갈등, 국제적 감염병 사태 등의 돌발 변수를 극복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이익이 초반에 난다 하더라도 큰 금액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 다행인데 한일이라든가 한러 간의 경제적인 문제, 또 각 국가 간의 경제 위기. 강원도와 도의회는 DBS 운항 10년을 정리하는 토론회를 열고 향후 국제항로 개설에 필요한 과제를 점검했습니다. DBS 선사 측은 강원 동해안에 2개 이상의 국제항로가 취항하는 게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DBS 취항으로 속초 북방항로는 2011년 중단됐고 2013년에 속초항에 재취항한 북방항로는 2년을 못 버텼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항로마저 과열 경쟁으로 누적 적자가 심해졌습니다. 속초항 북방항로부터 20년 동안의 운항 경험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하나는 서해하고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약간 우리가 정말 어떤 항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객관적 계기가 없었나. 환동해권의 국제적 변수에 따라 항로 유지에 수익 변동이 심한 만큼 선사 측의 치밀한 전략과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광역 지자체의 관심이나 지원이 완전하게 안정이 될 때까지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봐야죠. 동해항에서 운항했던 DBS 크루즈 페리는 현재 경북 포항으로 옮겨 취항을 준비 중입니다. 속초항에서 추진 중인 국제항로는 진척이 없고 국제 크루즈선도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돼 강원도는 승객과 화물을 교류할 수 있는 국제 바닷길이 끊긴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고성 송지호에서 제첩을 채취하는 모습을 볼 수 없게 된 지 5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서식 환경 악화로 제첩 자원이 감소하면서 주민들이 채취를 포기한 건데 올해는 아예 제첩 종묘 방류도 하지 못했습니다. 배연한 기자입니다. 고성의 대표적인 석호 송지호입니다. 2010년대 초반만 해도 호수 주변 마을 주민들이 제첩을 채취해 1억 원이 넘는 소득을 올렸습니다. 담수와 해수가 만나는 송지호에서 나는 기수 제첩은 상품성을 인정받아 일본 수출길에 오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이곳 송지호에서 제첩 채취를 하지 못했고 올해는 방류마저 하지 못했습니다. 수확량이 점점 줄어들면서 지난 2016년부터는 아예 수확을 포기했습니다. 해마다 진행되던 송지호 제첩 방류도 올해는 북촌으로 옮겨 진행됐습니다. 주민들은 바닷물 유입은 늘어나는 반면 담수는 유입되지 못하면서 염분 농도가 올라가고 바닥층에 퇴적물이 쌓이면서 제첩의 서식 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소득이 줄어든 어민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전에는 여기가 좀 활성화됐을 때요. 농어가 소득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생활에 보탬도 좀 되고 그랬었는데 16년 이후에는 전무한 상태예요. 전혀 지금 제첩이 나오질 않아서 농가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죠. 고성군은 송지호 생태계 복원 사업을 통해 제첩 살리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송지호 내에 제첩이 많이 폐사가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군에서 송지호 내 생태계 복원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제첩 방류는 추후에 검토할 사항으로 이번에 대상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생태계 회복을 통해 고성 송지호 제첩이 다시 풍성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어민들의 어려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상을 받는 대가로 지자체가 홍보비를 집행하는 돈 주고 상 받기 구태가 여전합니다. 양구군 이야기인데요.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2만 2천 명의 양구군은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합니다.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 등 3차례 수상했고 올해는 5곳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 대표 브랜드 대상, 소비자 대상 등 이름도 비슷한 상입니다. 상을 주는 곳은 대부분 언론사. 그런데 한 시민단체가 양구군이 상을 받고 예산 수천만 원을 지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을 받기 위해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인지 양구군이 공개한 예산 사용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4월 상을 받고 한 달 만에 2,200만 원이 지출됩니다. 명목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연합 광고 지출 결의라고 썼습니다. 6월에 받은 상에도 광고비 960만 원이 지출됐는데 명목은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 수상에 따른 홍보비입니다. 올해 6월에도 같은 상을 받았는데 같은 금액이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 수상 언론 광고 명목으로 지출됐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양구군은 최근 2년간 모두 8개의 상을 받았고 비슷한 방식으로 7,800여만 원을 홍보비로 지출했습니다. 양구군청 앞입니다. 최근에 조인묵 양구군수가 가장 신뢰받는 CEO 경영 대상을 받았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요. 이 역시도 한 신문사에서 주최한 상이었습니다. 해당 신문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우측 상단에 양구군 배너 광고가 달려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지자체와 그다음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했었는데요. 시상식마다 대략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 선에서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양구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이 같은 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서부터 있었던 아주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 계속적으로 답습되어야 되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어찌 보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거든요. 이유를 묻기 위해 군청을 찾았지만 양구군은 정식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비판에 대해 양구군은 모든 상을 돈 주고 받은 것은 아니라며 내년부터는 양구 홍보를 위해 경쟁하고 이겨서 상을 받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구의 특산품이나 관광 자원에 대한 홍보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치적 쌓기를 위한 거래에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숯가꾸기 과정에서 나오는 잔가지와 덩굴 등의 부산물은 목재로서는 쓸모가 없는데요. 이런 산림 부산물들이 음료와 땔감으로 재가공돼 주민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정성 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이 눈 쌓인 상간마을을 찾았습니다. 코로나19로 굳게 닫힌 경로당을 찾아 마을 이장에게 칡즙과 칡차를 건넵니다.
뜻밖의 선물을 받은 마을 이장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콜로라 때문에 서울 이웃 간에 만나지도 못하고 그런데 저렇게 칡즙을 갖다 주셔가지고 정말 고마울 따름이죠. 칡즙과 칡차는 1년 동안 도로변과 등산로에서 제거한 칡 덩굴의 뿌리를 가공해 만들었습니다. 약 500kg의 칡 뿌리로 100상자 넘는 즙과 차를 만들어 경로당과 요양원, 소외 이웃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칡을 제거하면서 보통 부산분들은 버려지기 마련인데 그 뿌리를 즙과 차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눈 덮인 주택에 산림청 차량이 도착해 장작을 내립니다. 1년 동안 숲 가꾸기를 하고 산속에 방치돼 있던 나무들을 손질해 화목보일러 땔감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강릉과 삼척, 영월, 평창 등 7개 국유림 관리소에서만 이미 700톤 넘는 땔감이 전달됐고 내년 초까지 땔감 나누기는 이어집니다. 기름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이제 내복 같은 거 옷을 더 두껍게 입고 이제 지내야죠. 추우니까는. 근데 나무를 갖다 주시니까 너무너무 눈물장도로 고마워요. 버려지던 산림 부산물이 재가공돼 이웃들의 겨울 나기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강릉문화원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지자 강릉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완화합니다. 강릉시는 기타 강습과 옥계면 목욕탕발 집단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 12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강화했지만 최근 감염 상황이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오늘 밤 자정을 기해 강화된 2단계로 낮췄습니다. 강화된 2단계는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은 여전히 집합 금지 조치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